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실손보험법 관련 의학 사계단체 입장 및 의료 IT 산업계 전송 시스템 구축 현황과 효율적 대안 제시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동안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난 10여 년간 국회를 대상으로 보험업법 개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정부 산하의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에서 강제적 법안 없이도 구현될 수 있는 실손보험 데이터 전송 방법에 대한 정부, 의료계, 보험업계, 금융위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논의된 내용들을 모두 외면하고 무시한 채 보험사의 편익만을 추구해서 법을 통과시킨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동 개정안의 불합리함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청구관소와의 효율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인사드립니다. 먼저 실손보험법 관련 의학 4단체 입장 및 의료 IT 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 현황과 효율적 대안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의학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뢰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실손보험법 개정안 관련 의학 4단체의 입장과 의료 IT 산업계를 활용한 효율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의학단체는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편의성 확보라는 명분하에 축적된 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사의 지급 거절, 가입 여부 등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적 법안임을 수차례 피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정부사나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에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료 집적과 무관한 실질적 청구 간소화를 위해 전송대행 기관을 거치지 않고 환자가 직접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한 법 조항을 개정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의학단체가 지적해온 발생 가능한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 없이 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전송대행기관 지정 및 전송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 방식 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따른 부작용 및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이에 의학 4단체는 실손보험법의 개정에 따른 국민의 민감하고 소중한 의료정보 집적에 따른 피해, 진료비 지급 거절, 요양기관의 정보 전송 시 환자 등의 여부 절차에 대한 규정 마련 문제, 요양기관의 전송 대행 기관 선택권 미비 문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일 의료 IT 산업계 대표분들께서 전송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과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현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체 의료시장의 90% 시스템망 형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이러한 전문 IT 산업계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더라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환자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서비스 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손보험의 미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의학계 모두에게 합리적인 실손보험 청구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의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실손보험업법 관련 의학 사계단체 입장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실손보험업법 관련 의학 사계단체 입장문. 의학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소회는 민간보험 청구 강제와 공동 대응을 위한 연대를 구성하여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유감을 표명한다. 의학계 및 환자단체,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 법률은 환자의 진료비 내역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적 프로파일링이 된 개인 의료정보가 보험신용정보 시스템 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결국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의료정보 축적을 통해
가입자인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그간 법률 개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네. 첫째,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보험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금융위원회는 종이 서류로 하던 절차를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게 없다며 ICIS 등의 누적된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의료법은 의료 정보가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제21조 제2항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정보 사본 교부 및 열람 가능 범위를 개별 법률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다. 다만 정신질환자 등 특수한 환자나 특별법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고 예외로 해당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는 많은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에 관한 의료정보 전송은 일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료법에서 정하는 취지와 다르게 적용하여 2009년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반하였다. 따라서 본 연대는 국민의 민감하고 소중한 의료 정보를 전자적으로 취득하여 활용하고 유효기간이 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업법에 대해 법적 흠결이 없는지 위헌 소송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청구는 보험사와 계약 당사자인 환자가 직접 청구를 해야 하며 청구 과정에서 순수 진료비 본인 부담액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민간보험회사로 넘어가 ICIS에 집적되면 환자의 진료비 지급 거부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 유럽 등 제외 선진국에서도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 GDPR 등으로 환자의 의료 정보 전자적 프로파일링을 규제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음을 상기하며 이런 안전장치나 국민 공감대 없이 진료비 세부 산정 내용 및 진료 기록 등 민감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민간보험사에 축적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2023년 10월 6일 금융위는 앞으로는 법원 진료 후 원스톱으로 실손보험금 전산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마치 실손보험금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하여 청구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요양기관이 진료정보 전송 이전에 환자의 동의 여부 절차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포함한 규정 마련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진료와 조제를 받고 요양기관에 요청만 하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식의 기사가 배포되어 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감한 의료정보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은 현재도 의료법, 약사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요양기관에 요청하는 전송 진료 조제 기록 역시 환자의 명확한 서면 동의를 남겨야 하고 원하는 정보만 선택하여 전송해야 한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과 의료정보 처리 관련 업체들은 기존의 전산 환경에서 실손보험 관련 진료정보 선택, 동의 절차 암호화 등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매우 클 것이다. 넷째, 개정안에는 보험회사가 위탁하는 전송 대행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요양기관이 지정하는 전송 대행기관으로 해야 한다. 전술하였듯이 대부분 요양기관은 민간 전자차트회사의 시스템을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미 자율적으로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편의를 제공하는 다수의 요양기관들이 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가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전송 대행기관으로 선택되면 비용은 이중으로 발생되고 요양기관 및 차트회사의 업무 부담 가중과 단일 중개기관의 의료정보 집적은 불보듯이 뻔하다. 이미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요양기관과 차트회사가 협업해서 청구 서류 전송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90% 이상 요양기관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모든 요양기관에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기관들이 원하는 환자들의 요구와 동의 절차를 통해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 필요한 정보 범위 내에서 전송이 가능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재 이미 상당수의 의료기관의 경우 핀테크 업체 등을 이용해서 관련 자료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고 있는 바 관련 민간기업의 존립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요양기관이 운영의 효율성, 전송 시스템 활용의 안정성, 용이성 및 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서 전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의 민간 핀테크 업체 또는 전송대행 기관을 통한 전송 방식 등이 모두 가능하도록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요양기관의 전송대행 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 연대는 향후에도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과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공유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청구 강제화 대응을 위한 의학 사계단체 연대 이름으로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